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 등 9개국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무비자 입국 허용은 오는 8일부터 11월 8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 중국 입국 비자를 11월 8일부터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등 9개국에 대해서 비자 면제 대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아시아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자, 해당 내용들 투자 시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이슈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내일의 이슈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첩첩산중 미 대선 불확실성과 경기 상황 변동성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대선도 있고 경기 지표도 이번 주에 많이 나와서 우선 이번 주에 나왔던 미국 경기 지표부터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뭐 3분기 GDP 속보치도 나왔고 PC 물가지수도 나왔는데 사실 이 GDP는 뭐 다우존스 전망치보다는 소폭 밑돌았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강한 성장세로 보면 됩니까? 굉장히 강한 성장세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표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평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게 네? 1.5에서 한 1.8 정도 돼요. 물론 연휴라니까. 이번에 2.8이 나왔어요. 그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나오가 3.4까지 갔다가 3.2, 2.7, 연대 2.8이란 말이죠. 뭐 시장에서 3%를 예상했던 수준과 조금 밑돈다 전혀 문제 없고 2.8이면 굉장히 강한 수준입니다. 네.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 말씀 나온 김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심하게 빠졌죠. 네. 참고로 7월 16일 이후에 한 2달 굉장히 급락장이었다가 좀 회복하고 흔들흔들 하다가 좀 쭉 올라왔는데 갑자기 제가 대기하면서 기다리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적어갖고 왔거든요. 7월 16일 날 5,668포인트였습니다. S&P 500이. 지금 오늘까지 1.3% 올라왔어요, 결국은. 7월 16일 날 5668포인트에서 8월 5일 날 5199, 5199포인트. 그때가 아주 진바닥이었습니다, 최근에. 그쵸. 8월 5일 날 기준으로 하면 오늘 현재 정확히 10.4% 올랐고요. 10월 18일 날이 5,860이었는데 그날 대비하면 오늘까지 마이너스 한 2%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매일매일 그날 이슈 때문에 막 그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게 막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말 그대로 센티멘트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조금만 확장해서 한두 달, 세 달, 네 달만 확장을 해서 보면 트렌드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트렌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릴 페이지에서 보시는 미국 경제는 저는 단연코 이제 골딜락스라고 부르고 싶어요. 골딜락스라고 하는 게 적당한 물가 안정과 아주 탄탄한 사운드한 경제 성장을 보고 우리가 골딜락스라고 하잖아요. 네. 10월 30일 날 BEA 미국 경제 상무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제가 몇 개 그려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뭔가 이렇게 쭉 하향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아주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를 좀 감으로 가져가시고요. GDP가 말씀하신 대로 2.8% 나왔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정부 지출이 5.0%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개인 소비 지출 소매 판매보다 더 미국의 소비를 전반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그게 3.7%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고용시장이 워낙 아까도 언급됐었던 것 같아요. 고용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비가 굉장히 꺾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경제 성장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 지금 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슈퍼마이크론 뭐 등등이 많은데 결국은 기업 실적 성장세라든가 이따가 잠깐 언급되겠지만 매출 성장세도 아주 탄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지금 경기 지표에 대한 점검까지 해봤는데 사실 또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듣기를 참 기다렸던 게 다음 주에 너무나 빅 이벤트가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도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 직후에는 FOMC까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선에 대한 내용부터 짚어볼게요. 좀 후보별로 공약에 대한 점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이게 워낙 전 세계를 정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특히 이번에는 그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극명한 갈등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이제 해리스의 주요 정책 공약과 트럼프의 주요 정책 공약인데 해리스의 정책 공약은 바이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트럼프의 정책 공약만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죠. 키워드를 한 4개로 꼽으라고 한다면 크게 보면 규제 완화가 될 것이고 세금이 또 탄력적으로 인하가 될 것이고 참고로 그 법인세를 트럼프 일기 때 35%였던 거를 본인이 21%로 인하를 시켰거든요. 근데 3주 전인가 한 달 전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 법인세를 15%로 인하를 또 시키고 싶다라는 피력을 할 만큼 세금은 인하시켜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주의자죠. 기업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네 번째는 해리스와 트럼프 공이 내걸고 있는 공약인데 국내 인프라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 이 4가지만 놓고 보면 자 규제 완화되고 법인세 인하가 되면 어떤 업종이 좋을까? 소위 그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할 때 제가 밑에 살짝 써놨는데 네. 규제 완화 M&A 관련주 그리고 2017년부터 일기 때부터 본인이 시작했던 리쇼어링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고 그게 더 탄력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리쇼어링의 수혜주가 있을 것이고 또 금융주 그리고 전통 에너지 중소기업이라 제가 중소기업이라고 써놓은 것은 법인세가 인하되게 되면 소위 그 대형주와 그 소형주는 이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의 성격이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고 했을 때 중소기업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비중이 한 55%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속된 표현으로 조금 맥을 못 추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세금을 인하시켜준다고 하면 상대적인 퍼포먼스나 주가 또는 뭐 재무 부담이 훨씬 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셀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업종 제가 지금 확신이 드는 것은 제약주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가 정말 강하게 공약을 계속 강조하는 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그 약값이 굉장히 비싼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네. 너무 비싸다. 이건 담합에 의한 거고 조금 과한 표현이긴 한데 담합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대형 제약사들과의 협상 또는 압박을 통해서 약값을 점진적으로 인하시킬 거다. 그러면 이제 제약사들의 어떤 실적에는 좀 큰 타격이 있겠죠. 요 정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대선 후보 공약, 특히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 앞으로 어떤 업종,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하고 어떤 섹터를 주의를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어쨌든 대선 이후에 고용 지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FOMC가 바로 직후에 있기 네. 때문에 지금 나오는 지표들에 조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저는 11월 달에도 베이비컷 25bp 인하하고 12월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지난 여름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 파월이나 우리가 왜 그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따로 인터뷰하는 걸 굉장히 우리가 중심에서 보는 이유가 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실제 FOMC에서 투영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제롬 파월이 인터뷰 때 했던 얘기를 우리가 충실히 들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소설을 쓰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지난 여름부터 제롬 파월이 분명히 2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경제가 아무리 불장이라든가 아주 견고하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 그 이후부터 또 3, 4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게 노동시장에 여기서 더한 냉각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 2가지를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에 FOMC가 어떤 행보를 가져갈지를 보려면 지금 보시는 물가와 노동시장만 딱 보면 된다고 봐요. 근데 물가는 더 이상 뭐 오프 더 테이블 돼버렸죠. 어제도 PCE가 발표가 됐지만 네. 살짝 뭐 한 가지만 빼고는 전반적으로 좌측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물가는 그럼 그러니까 FOMC의 완화 기조에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된다고 봐요. 2번째 노동시장인데 사실은 ADP 민간 고용까지 어제 나온 예상외로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고용 보고서 오늘 저녁에 발표된 거는 조금 뭐 크게 보면 문제는 없는데 지난번에 허리케인이라든가 네. 뭐 보잉 파업이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일자리 non-farm payrol이라고 하는 게 12,000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건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정작 더 중요한 실업률이 4.1%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경기 침체다, 부진이다 이건 전혀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좀 조금 더 소피스티케이티드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분기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라고 해서 좌측 그래프 제가 3개 갖고 왔거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 우리가 목요일 날 어제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됩니다. 실시간으로 노동시장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지표거든요. 근데 네. 그건 이제 주간으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의 추이가 어떤지를 더 보려면 2주 이상, 그러니까 과거에 2주 이상 계속 실업이 된 사람들의 추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continuing jobless claims라고 그래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라고 네. 하거든요. 이걸 보면 이 파란색인데 이게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중반 이후로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롬 파월이나 이분들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네. 조금 노동시장이 좀 식고 있네. 그래서 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근거가 아닌가 싶고 그저께 발표된 졸트 보고서에도 중요한 게 나왔죠. 해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해고를 조금 더 점점 많이 하기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어떤 경기 침체 또는 부진의 어떤 징후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주 탄탄한 상황이지만 조금씩 노동시장의 경직이 해소되면서 이제 조금 식고 있다. 이래서 파월이 얘기했던 더 이상의 냉각은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데 물가나 노동시장이나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필요 충분 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B컷은 뭐 이미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11월 달에 베이비컷은 확실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다만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당초에 저희가 이제 매크로나 큰 흐름을 보는 하우스다 보니까 2년 전부터 계속 집중하고 있었던 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당시부터 전 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계속 진행됐던 것이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화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무역해서 얼마나 더 많은 물건들을 자유롭게 수출 수입하는지 이 지표가 있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부터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 만만치 않은 터프한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그림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도 당시 글로벌화 지수가 고점이었던 거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가 디커플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도 트럼프 일기 때 마가를 주장했죠. 이분이 생각을 이상하게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이분은 이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이미 읽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제 리쇼어링을 시행을 했고 자국 우선주의를 갖고 그러고 이후에 근데 사실 그때부터 이제 중국을 전 세계 공급망에서 이제 배제시키자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2022년도에 팬데믹이 딱 터지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 이제 디스럽티드 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더 갈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또 되고 하면 그렇게 되면 방금 제가 이 앞 페이지에서 물가의 최근 추이가 안정화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긴 그림에서 보면 지금 페이지 오른쪽 그래프에서 2010년도 당시 저점 찍고 이게 이제 코어 PCE 물가지수를 그려놨거든요. 저점을 딱 찍고 점점 어쨌든 올라가는 추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뭐 어느 정도 레벨로 고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한 4, 50년 동안 물가 하락했고 금리 계속 하락했던 이런 시기에서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이런 큰 흐름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으로 좀 중요한 거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결국은 이 지표들이 저희가 뭐 한 주, 한 달 단위로 볼 게 아니라 정말 큰 그림으로 봐야 그렇죠. 하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한편 이번 주에는 이 엔비디아를 제외한 모든 M7의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이번 3분기는 당초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름에 뭐 아까도 고용시장의 허리케인 문제, 네. 뭐 파업 문제, 보잉 아까 좋은 소식 전해주시던데 합의했다는 소식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 3분기 실적이 조금 그렇게 좋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과연 좀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 이슈 간단히 좀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기업 실적 패턴이 조금 불안불안하다. 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는 아주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좀 안 좋은 것 때문에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불확실성. 해리스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미국 경제 판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누가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작용한 것 같고 최근의 시장의 조금 변동성은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슈퍼마이크론 컴퓨터 회계 부정 이슈 아주 냉각도 시켰죠. 참 그러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미국 같이 투명한 나라고 아주 정말 부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을 하는 나라에서도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다는 게 좀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단기 이익 실현성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2달 전 기점으로 지금 1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단기 이익 이슈가 좀 있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페이지 지금 제가 띄워놓은 그래프에서 중요한 게 EPS 성장률이 높아지냐 낮아지냐도 중요하지만 자꾸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 기업이 기본적으로 장사를 잘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매출액 추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느냐. 그런데 그 매출액 추이라고 하는 게 물가가 오르는 구간에서 약간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매출이라는 게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가격 인상 핑계로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을 탄력적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시장 저항이 적어요. 근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 3분기 이후 CPI, 코어 CPI가 CPI가 8%, 9% 갔다가 계속 지금 탄력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실제로 23년도 2분기까지 기업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고 매출이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연환산하면 한 4, 5% 매출이 실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한 실질 매출이 아주 탄탄하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들쑥날쑥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크게 문제 없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체크 포인트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네.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대로 폴리마켓, 일렉션 베팅 아스, 도박 사이트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트럼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저는 거의 한 90% 확률 이상으로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네. 정작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실제로 입각을 하게 되면 경제나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날까? 이제 그걸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바이든이 집권했던 2021년도 1월 이후 오늘 현재까지 그리고 좌측, 우측이 트럼프가 집권했던 1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입니다. 하나하나 소개 안 드릴게요. 전반적인 실업률부터 뭐 세금, 미시간 소비자 심리, 경제정책 평가 등등까지 트럼프 집권 기간에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레토릭을 막 종잡을 수 없이 한 그런 것만 시장에 투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분은 당선되기 위해서 막 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그분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그분의 어떤 knowledge 베이스,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일기 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상승세를 꾸준하게 진행됐었다라는 걸 보면 이번에도 뭐 그런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트럼프 집권 시기 데이터를 통해서 이번에도 이 정책적인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대선의 뚜껑이 열리면 이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